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만 계속 풀긴 그러니까 개념을 좀 잡아드리고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여 오늘은 이쪽, 그러니까 제 계획은 1월 한 3일, 4일 정도까지 한 3주 정도는 그래서 여기를 좀 다뤄주고 문제를 실제 풀고 난이도를 높은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계획을 좀 잡았고요.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1부 그리고 문제 푸는 여러분의 시간 좀 드리고 같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1 통합과학에서 좀 배웠던 개념이 약간 있는데 에 플러스 여기 지금 156쪽의 염색체 DNA 유전자 파트를 좀 더 지나면 어디 쪽이냐 169쪽을 보시면 생세포의 형성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N 단원이 세트 문구부로 가장 조금 어려워할 부분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이소리에서는 여기가 좀 2등급을 변별해내는 수준 정도까지는 갈 거다. 뭐 고난이도 완전 킬러 문항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도 추상적인 사고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고난이도의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난이도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기도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강을 M강과 N강을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조금 공을 좀 더 드릴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길어지면 3, 4주까지는 가겠죠? 1월 중순까지는. 자, 그리고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가 학원방입니다. 라고 미리 알려드려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힘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크게는 156쪽과 157쪽에 대한 개념과 한 김에 M강과 N강의 개념을 먼저 짧고 굵게 좀 잡을게요. 근데 중3 때 여러분이 배우셨던 생세포 분열 개념이랑 체세포 분열 개념이 약간 들어갑니다. 고1 때 들어갔던 염색체, 뉴클레오타이드 개념도 살짝 들어가고요. 오케이. 그래서 많이 길면 한 20분 아니면 15분 내외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 문제 풀 시간을 주고 가볼게요. 자, 일단 염색사가 있고 염색체가 있죠. 그리고 염색 분체가 있어요.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뉴클레오솜이 있어요. 또는 솜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이러니까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유전체가 있어요. 그리고 핵상, 계속 나와. 핵상, 획형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M강에서 기억하셔야 될 주요 키워드는 저것들을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겁니다. 뭐지? 싶을 수 있어요. 자, 뭐지? 싶을 수 있어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 그 중3 때 배웠던 아주 예전의 기억을 끄집어내보면 중3 때 배웠던 체세포와 생식세포 분열 과정은 기억나요? 오케이, 체세포와 생식세포 분열 과정 중3 때 거야. 근데 개념을 설명을 안 해주고 넘어가면 어려워할 것 같아서 한번 잡아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체세포는 체세포에서부터 살짝 체세포가 핵이 있는데 얘가 이제 물질 생산하다 보면 살짝 덩치가 커져. 아주 미니미지만 커져. 그러면 덩치가 커지면 물질 교환은 유리에 분리해. 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인 얘가 더 적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뭐래? 계획을 해서 유전적으로 복제한 다음에 그리고 나눠지거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유전적을 먼저 복제하고 난 다음에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주기는 얘든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세포의 나름의 추운 말에 여쭤보니까 추워요? 추우시면 말하세요. 여기 바로 틀면 바로 따뜻해지니까. 네, 살짝 졸릴까봐 이거 좀 덜 안 트는 느낌도 있습니다. 세포의 주기는 자, 뭐가 있냐? 간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의 일생은 대부분의 시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다 간기야. 오케이, 간기야. 대부분의 소요되는 시간이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셀의 사이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간기고 그 간기를 다시 G1기, S기, G2기로 나눠요. 여러분이 하나중학교를 출신하셨다, 하나중학교를 졸업하셨다라고 하시면 G1기, S기, G2기를 학습지에 살짝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근데 하나중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 때 나오는 개념이니까 N강에 160 어디 쪽에 69쪽을 한번 봐봐. 169쪽을 한번 봐봐. 나만 쭉쭉 나가면 안 되잖아.
그지? 169쪽 한번 봐볼게. 그래서 거기 보면 셀 사이클이라고 해서 세포 주기가 있고요. 그죠? 거기 대부분의 세포는 세포 분열이 끝난 딸 세포가 성장하여 다른 세포 분열을 끝마칠 때까지의 과정으로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지는데 간기를 다시 G1기, S기, G2기로 나눈대. 네, 그래서 간기가 왜 G가 주로 나는 갭, 어디 사이다라고 하는 그 뜻의 갭이고 S는 합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야. 그래서 G1기 때는 이때 이것도 조금 수능 유형에서 어렵게 나오면 G1기 때 자, 세포 핵 속에 뭐가 있어? 유전 정보가 있어. 그러니까 그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필요한 효소들을 막 만들면서 살 거 아니야. 네, 이 유전자에 있는 효소 만들어, 저 유전자에 있는 이런 필요한 효소 만들어 다양한 효소를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러기 때문에 G1기 때 물질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당연히 물질대사를 활발하게 하니까 단백질 합성도 많겠지? 왜? 물질대사에 필요한 게 효소니까. 그치? 그래서 단백질 합성도 많아. 단백질 합성 개 많아. 단백질 합성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살짝 덩치가 커졌어. 아까처럼 내가 그럴 바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핵 속에 있는 정보를 복제할래 라고 한다고. 그러니 S기 때 뭐를?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는 핵속 DNA를 2배로 복제해. 핵속 DNA를 그죠? 2배로 복제하는 시기. S기가 끝나면 복제가 끝나. 복제하는 시기야. S기가 끝나면 바로 G2기로 넘어가는 거고. 오케이? 그럼 G2기 때 그럼 봐봐. 핵 속에 DNA를 2배로 복제하는 시기니까 선생님 그러면 DNA요. 자, 제가 개념이 계속 연결되게끔 주렁주렁 계속 설명하다 보니 잘 따라와야 돼. 그럼 DNA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자, 여러분이 DNA라고 하면 고1 때 이렇게 생긴 이중 나선 구조에 뾰 이렇게 그지? 이렇게 생긴 이중 나선 구조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네모가 반복되어 있었지.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이 네모들이 계속 연결돼서 폴리 땡땡땡땡땡땡땡이라고 배웠을 거야.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요 마주보고 있는 얘도 요것이 기본 네모가 기본 단체가 돼서 막 연결될 거야. 이 네모가 뻥게 뉴클레오타이드 여기 이거 하나 잡았어. 인산당연기 기억나요? 인산당연기 여기가 지금 인산 여기가 당 여기가 염기 뭐 아데니면 아데닌 그치? 여기가 인산 당 여기 염기 뭐 티민 그죠? 인산당연기 전에 뭐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네, 오타이드 마음이 무섭게 또 글씨가 거지같이 써진다.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오케이? 자 근데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당 염기 당은 오탄당이야. 오탄 소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당. 내가 여기 지금 고1 때 통합과학 하면 살짝 삐끗 찼다.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왜냐면 고1 거 통합과학도 무조건 의무교육 과정이니까 또 나와요. 생명에서 또 나와요. 화학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염기는 꼭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에요. 염기가. 그래서 고리구조가 이렇게 2개 있는 아이도 있고 고리구조, 링 고리구조가 1개 있는 애들도 있었죠. 그죠? 고리구조 2개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자, 염기들 중에 무슨 계열의 염기라고 얘기하냐면 자, 뭔가 부유해 보여. 그죠? 부유해 보여. 그래서 퓨린 계열의 염기라고 하고 뭔가 부족해 보여요. 링 고리구조가 하나여서 얘를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라고 해. 여러분은 안 배웠겠지만 혹시 나올 수 있어. 생명 정보쓸 때니까 고2 때. 그럼 퓨린 계열의 염기는 누구누가 있냐? 아데닌과 구아닌이고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는 타이민이죠. 타이민과 사이토신이 있어. DNA 상에서. AGTC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RNA 단일가작 RNA에서는 타이민 대신에 티아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었지. 기억나죠? 오케이. 이런 염기들이 있어요. 피리미딘 계열과 피린 계열. 링이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링 고리 구조가 2개면 퓨린 계열. 링 고리 구조가 1개면 그럼 피리미딘 계열. 뭐 이런 거야. 간단하게만 썼어.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뭐 항상 저 4종류의 염기들만 출현되어 있잖아. 그래서 ATT, 뭐 G, 베이비, CC, 뭐 TTT, AA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3개씩의 염기 쌍이 뭐 너는 1번 아미노산을 여기다 갖다 붙여라. 이 3개씩은 너는 10번에 붙여라. 또 여기는 지지지니까 또 너도 10번 아미노산 갖다 붙여라고 하는 지정된 유전 정보 명령어가 있잖아. 그 명령에 알맞게끔 아미노산들이 딱딱딱 결합이 되면
고일통합에서 배워. 딱딱딱 결합이 되면 필요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 즉 효소들이 만들어져. 예,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을 만들라고 하는 유전 정보들이 써져 있는 거지. 그죠? 또는 뭐 아밀레이스를 만들라고 하는 유전 정보들이 써져 있는 거지. 아밀레이스를 만들라고 하는 유전 정보들이 쓰여지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 지점의 염기의 배열 서열을 다 뭐라고 해? 그냥 유전자라고 해. 유전자. 오케이? 아밀레이스를 만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의 배열 유전자. 네, 유전자 A, 뭐 유전자 B,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는 인슐린을 만들게 하는 정보의 배열 유전자. 여기 뭐 B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맞죠? 자, 근데 이 모든 유전자가 자, 여러분의 엄마 아빠로부터 공통으로 물려받아서 엄마가 준 23개, 아빠가 준 23개 쌍을 이룬 채로 그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엄청나게 많이 놓여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다양하게 하나의 염색체 위에도 여러 유전자가 놓여있겠죠. 연관된 상태로. 근데 그 모든 각각의 여러분의 존재하는 모든 세포가 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똑같이 세포를 만들어낸 거이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체세포는 다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어. 근데 세포마다 기능이 다 다르잖아. 눈깔이 들어있는 이 시각세포는 주로 빛을 수집하는 역할을 메인으로 많이 하고, 그죠? 심장을 뛰게끔 하는 심장 주변의 근육세포는 근수축 이완의 역할을 주로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는 똑같아. 근데 그 상황에서 주로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유전자가 다 풀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소화기관에 존재하는 아밀레이스, 그러니까 침샘세포면 주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건 주로 많이 분비해서 얘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뭐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어내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 특정 침샘세포에서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건 많이 자주 활성화해서 자주 쓰니까 자주 쓰는 유전자는 자주 손이 잘 닿을 수 있게끔 내가 자주 입는 옷은 손이 잘 닿는 곳에 놔두고 자주 안 입는 옷을 막 이렇게 약간 잘 세탁해서 제어 놓잖아. 그런 것처럼 자주 안 쓰는 정보들은 이 유전자들은 어떻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얘는 팔량체야. 팔량체. 여러분 저희 책 보면 어디 쪽에 M강에 자 다시 왔다 갔다가 156쪽에 보면 동글동글한 구슬 모양처럼 보이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 그죠? 걔가 팔량체,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8개의 히스톤 단백질이 모여져서 하나가 실패와 같은 역할을 거기다가 내가 자주 안 사용하는 그 유전자 부분의 DNA를 2바퀴 반 동염해서 응축을 해놓고 있는 거야. 응축된 부분도 있고 오픈된 부분도 있는 상태. 그게 여러분의 간기 때 핵 속에 존재하는 모습이야. 염색사의 모습도 있어. 그러니까 염색사 모습은 모든 유전자가 다 풀로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는 이렇게 동염해서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유전자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게 그게 염색사. 그게 여러분의 핵 속에 뚜렷하게 엄마하고 아빠한테 23개씩 받아서 총 46개가 다 그런 모습으로 실가닥처럼 너블너블 있는 거야. 핵막이 뚜렷한 상태 너머로. 계속 머릿속에 스케치를 해야 돼. 그래서 염색사 모습으로는 언제? 간기 때 존재하더라. 근데 그 염색사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응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도 있고, 그죠? 오픈된 부분도 있더라. 맞죠? 오케이? 그래서 자, 염색사 모습으로 지금 여기 자, 자주 안 사용하는 유전자를 어디다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이제 자주 안 사용하는 DNA 부분을 동염해서 응축시킨 이 덩어리, 응축되어 있죠? 응축을 이렇게 기본한 얘 이름이 뉴클레오솜이에요. 솜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뉴클레오솜들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 책에 보니까 156쪽에 뉴클레오솜 보이죠? 여러 개 보이죠? 뉴클레오솜이 있는 부분도 있고 오픈되어 있는 DNA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유전자 A도 있고 유전자 B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 A, B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응축된 부분도 있는 모습들의 모습이 염색사 모습. 그게 간기 때 여러분의 세포의 핵막이 뚜렷한 상태 너머로 존재하는 모습. 그러니까 염색사로 있다가 간기 때. 오케이? 근데 이제 봐봐. 자,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G1기, S기, G2기 이렇게 존재한댔지. 근데 G1기 때 이런 각각의 핵 속에 있는 유전종으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막 합성하다 보니, 그지? 덩치가 살짝 커져서 차라리 내가 핵 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복제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세포를 하나 더 만들래 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S기 때
DNA를 2배로 복제한다. 이렇게 있는 이중 나성구조, 즉 이런 형태로 또는 응축된 부분도 있는 모습 형태로 얘를 그대로 똑같이 반보존축 복제를 해. 그러면 여기 DNA를 이루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들도 마찬가지 응축된 부분도 응축돼야 되니까 히스톤도 2배로 더 많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S기 때 또한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는 거야. 히스톤이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S기 때도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게 되는 시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백질보다 물질대사에 필요한 단백질이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을 주로 말하겠지. 그러니까 얘도 단백질이고 쟤도 단백질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 이건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좀 추상적이지만 그러니까 논리적이지만 추상적으로 뭔가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게 생물의 특성. 그래서 너도 물질사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단백질이 있을 거고 너라는 건 핵 속의 DNA가 그게 2배로 합성되어서 DNA 자체 안에 뉴클레오존도 있고 히스톤 단백질도 있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겠지. 맞죠? 오케이. 그리고 G2기 때는 무엇을 하냐? G2기는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도 복제를 했어. 핵 속에 있는 것도 복제를 했어. 그 외 나머지 이제 복제한 이후에 정보가 나아가야 되잖아. 혹시 여러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중3 때 배웠던 것들 중에 세포의 그림에서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을 하고 얘네들 정보를 반반으로 끌어가기 위한 밧줄 혹시 기억나까? 방주사. 그죠? 네, 방추사라고 하는 것도 특정 세포 소기관에서 스파이맨처럼 쫙 나온 거거든? 예, 얘가 이렇게 약간 추러스 모양처럼, 관 모양처럼 생긴 아이가 있어. 얘를 중심체라고 해. 세포 소기관이나 중심체,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하나인 중심체. 오케이?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을 수 있어. 어디로 가면 되냐?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 169쪽 거기 G2기 보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169쪽. 거기 G2기 보니까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같은 세포 분해를 필요한 물질을 합성해 세포 분해를 준비하는 시기다 라고 했죠. 그죠? 이 방추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세포 소기관이 누구냐? 중심체야. 오케이? 근데 중심체도 튜블린, 알파 튜블린, 베타 튜블린, 튜블린이라는 이름의 동그란 모양의 이런 단백질들이 원통형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든 거거든. 구경에 튜블린이라는 이름의 단백질들이 모여서. 근데 걔가 2배로 늘어나갖고 여기도 이거 원래 이게 하나 있었는데 이거 하나는 중심입이야. 이게 하나는 중심이고 이 중심임 하나였던 게 또 하나가 또 2배로 늘어나서 전체 중심체를 또 만든 거잖아. 이 전체를. 그리고 얘가 한 세트가 더 필요하거든. 여기도 이쪽에. 그래서 2배나 더 많이 만들어내게끔 하는 일을 하는 게 G2기. 오케이? 방추사를 구성하게 하는 단백질 너무 빠른가요? 오빠 괜찮아요? 현준이 오빠 괜찮나요? 너무 빠른가요? 잘 들어주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방추사라고 하는 놈을 만들게 하는 그지? 중심립을 2배 만들고 걔가 중심체가 되는 건데 그것 또한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잖아. 튜블린이라는 이름의 단백질. 튜블린이라는 이름의 단백질. 내가 글씨가 좀 작냐? 혹시 뒤에서 한번 봐봐야 되겠다. 나는 좀 편하게 쓴다고 작게 쓰는데 너네가 좀 작을까 봐. 좀 더 크게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G2기 때 방추사를 만들게 하는 중심립을 만들게 하는 거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얘 또한 G2기 때 또한 단백질 합성이 늘어난 겨. 오케이?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많은 시기나 각각의 필요한 단백질의 이름이 다 다를 거지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나 그렇지만 단백질 합성이 느냐 늘지 않냐 상상 여러분에게 어떤 추론을 하게 해. 그럼 당연히 단백질 합성이 늘겠지. 왜 방추사라고 하는 것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 됐죠? 오케이. 그래서 G1기, S기, G2기 모두 다 단백질 합성이 다 늘 수밖에 없다. 각각의 이유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를 준비를 하더라. 그래서 준비가 완벽히 일어나면 그죠?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사하는 준비가 오래 걸려요. 저 여기로 확장 이사할 때 한 3개월 걸렸어요. 물론 이 위치를 찾는 데만 해도 1년이 더 걸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준비를 해서 딱 가계약하고 돈 잔금 지불하고 쫙쫙쫙 빨리 갔다 하더라도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의 어떤 비전은 밖에 입구 쪽에 쇼파와 그죠? 뭔가 테라스 같은 이렇게 테이블 놔두고 세팅하는 건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오래 걸려요. 준비 과정까지가 오래 걸리고 이사는 당일에 하루 만에 끝났어. 짐 옮기는 건 진짜 하루 만에 끝났어. 그래서 분열하는 시기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되게 작더라.
이 분열기를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그것의 특징의 순서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배웠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 간기 때, S기 때 핵속의 DNA를 두 배로 복제하는 시기 이때 어떤 모습으로 복제하는 거야? 염색 4 모습으로 두 배로 복제가 되는 거야. S기 때. 오케이? 아직 간기 때는 염색체가 등장하지 않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다가 이거 지우면 되겠죠? 유클리오좀 설명했고 일단 이거 유클리오좀 뭔지 알죠? 그죠? 히스톤 단백질의 두 바퀴 반 자주 안 사용하는 DNA가 응축되어 있는 거.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는 네모 박스 하나. 그죠?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염색사 설명했고요. 염색체와 염색 분체 남아있고요. 유전체 설명하고 요거 두 개만 설명하면 더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지울게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자, G1기, S기, G2를 맞춰서 간기 때 준비를 했어. 그리고 DNA를 두 배로 늘려놨어.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핵 속에 뚜렷하게 아빠한테 받은 정보와 엄마한테 받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염색 3모습으로. 자, 제가 지금 밑줄을 하나하나씩 그었지만 이 하나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와 그죠? 응축된 부분에 뉴클레오좀도 일부가 있는 거야. 얘 또한 이중 나선 구조의 DNA와 응축된 부분에 뉴클레오솜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있다가 S기를 거치면서 살짝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복제를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싶으면 원본에 해당하는 염색사를 바탕으로 복제를 하는 거야. 맞죠? 원본에 해당하는 염색사를 바탕으로 복제를 했을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실바닥처럼 너블러블러블러 있으면 가다가 손실되거나 끊길 수 있겠지.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을 더 뒤지게 많이 준비를 시켜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핵막가인이 사라지면서 엄청나게 응축을 하는 거죠. 그죠? 히스톤 단백질을 더 응축을 많이 해서 뭘 만들어내는가? 염색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죠? 여러분 중3 때 배우셨던 염색체, 너도 염색체가 응축 돌돌돌돌 돌면서 염색체가 되는 거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 겁나 지게 많이 모여있는. 그리고 모가지처럼 쪼여지는 이 부분이 뭐야? 여기 이 부분이 동원체. 오케이? 그러니까 쪼여져 있는 동원체의 위치를 가지고 동원체의 위치가 거의 동등하고 똑같고 전체적인 크기가 똑같은 얘를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 하여 이 둘을 무슨 염색체라고 했어? 하나는 두 개한테 받고 하나는 무개한테 받아서 상동염색체라고 했어. 오케이? 상동염색체. 일반적으로 상동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라고 표현해. 그리고 상동염색체 쌍으로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세트로 상동 상태로 존재하면 우리는 이걸 핵쌍으로 EN이라고 표현해. 핵쌍은 자, 핵쌍까지 벌써 가고 있어요. 오늘도 시간만큼 가나? 핵쌍은 자, 그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세포 속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야.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 오케이? 그러면 N이 있고 2N 있고 4N 있고 6N 있고 8N 있고 겁나 뒤지게 많이 있겠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N과 2N 체계 정도만 이 체계로만 있어. 내 몸 안에 N자리의 세포와 2N자리 세포만 있어. N은 당연히 자,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었던 이 상동 염색체 구성이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이 두 개 중에 파란색 하나만. 오케이? 또 다른 세포에 어떻게 나눠져서 요 두 개의 크기 중에 이거 하나만 있는 거지. 이거 하나. 또 이렇게 하나만 그림 그리면은 N인지 E인지 구분하기는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던 1번 염색체만 있는 게 아니라 2번 염색체도 이렇게 있겠죠? 크기가 서로 다른 2번. 얘도 이제 분열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있어요. 복제했어요. 그 다음에 너도 복제했어요. 그래서 너도 염색체가 됐어요. 하나의 세포 안에 이렇게. 자, 많이 급해서 제가 대충 그려지는데 이렇게랑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감수 분열을 해서 이렇게 부계목의 정보를 같이 갖고 있다가 기억을 해보다가 아빠 거 1번 염색체와 엄마 거 1번 염색체가 만났다가 한번 나눠지지. 생세포 분열할 때 아빠 거 1번 염색체, 엄마 거 1번 염색체,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붙었다가 나눠져. 이게 이가 염색체였잖아. 붙었다가 나눠져서 1번은 1번끼리 나눠지고 2번도 2번끼리 나눠서 3번도 3번끼리 나눠서 1번에 해당하는 한 세트들씩들만 있어. 1번에 하나, 2번에 하나, 3번에 하나 총 23개만 있게 되지. 한 번 감수분열 제일 첫 번째 감수분열 끝내면. 그지?
그래서 어떤 모습이 돼? 하나의 세포에 1번에 2개 중에 요거 하나만, 2번에 2개 중에 요거 하나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된다. 돼요? 그리고 요 또 다른 세포 안에 1번에 2개 중에 요거 하나, 2번에 2개 중에 요거 하나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될 거야. 이 두 개는 크기가 다르잖아. 이 두 개가 상동이야? 아니야. 둘은 상동 아니야. 1번에 2개 중에 얘와 똑같은 크기가 이 옆에 같이 있으면 그러면 2n인데 얘와 똑같은 크기가 하나가 더 있으면 그럼 2n인데 그렇지 않잖아. 넌 n이야. 너도 n이야. 돼요? 그리고 자, 왜 세포 속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우리는 색상이라고 하고 n과 2n밖에 없어. n과 2n만, 즉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n과 2n의 약속만 잘 지키면 우리가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약속하고 생물학자들의 약속이 달라. 그러니까 n의 2배가 2이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2배가 늘어나면 우리가 2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물은 그런 약속이 아니야. 생물에서의 약속은 북에로부터 기원한 것과 목에로부터 기원한 것이 한 세포 한 세포 안에 같이 있어. 쌍으로 그럼 2인 거고 같이 안 있어. 상동은 같이 안 있어. 그럼 n이야. 그래서 얘가 감수 2분열에서 한 번 더 벗겨져. 이 아이의 얘와 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카피본 아니야? 맞지? 왜? 복제를 한 다음에 얘가 복제를 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고 얘가 복제를 한 다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걔가 응축돼서 얘가 됐고 얘가 된 거니까 너와 너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런 병신 이게 아니고 분신이잖아. 똑같은 카피본이잖아. 그래서 감수 제2분열 때 이 염색체의 염색 분체들이 각각 반반씩 나눠졌지. 그지? 염색 분체들이 각각 반반씩 나눠졌어. 반반씩 나눠졌어. 그래서 반반씩 나눠져서 어떤 식이 됐어? 얘가 분리가 되면 여기서 분리가 됐을 때 그림을 여기에다 그려볼게. 그럼 이 두 개의 파란 것 중에 이거 하나만 있고, 그죠? 하나만 있고,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것 중에 이거 하나만 있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두 개 파란 것 중에 이거 하나만 있고, 검은 것 중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얘가 n이었어? 그럼 반반씩 날아가지? 그럼 넌 2분의 1 n이겠네? 그런 것 따위 없다고. 얘는 수학에서 말하는 약속인 거고 얘 또한 뭐야? n이야. 이 세포 또한 n이야. 이 세포 또한 n이야. 왜? 얘와 똑같은 크기가 세트로 같이 하나가 상동으로 북에로부터 기어간 거, 목에로부터 기어간 거 같은 크기짜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n인 거고 너도 n인 거야. 오케이? 너만 2인인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세포 속 상대적인 수, 염색체 상대적 수를 2n으로 볼 것인가 n으로 볼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가 핵상인 거고 선생님 그러면 핵형은 뭐예요? 흑형도 아니고 핵형은 이 아이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의 체세포분을 중기대로 수합을 시켜. 그래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1번 염색체가 어떻게 생겨먹고 2번 어떻게 생겨먹고 전체적인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 외형을 분석하는 게 그게 핵형 문제야.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모습? 여러분의 156쪽에 아래 중간쯤 아래 핵형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등과 같은 외형적인 특징을 우리는 핵형이라고 한다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본 게 핵형이야. 하나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히 체세포를 중기대로 수합을 시켜서. 근데 봐봐. 특히나 동물세포는 내 체세포를 뜯어내기가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 않지. 체세포를 뜯어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세포를 추출해서 분석하거든? 그럼 혈액에 존재하고 있는 혈액세포는 누구 있어? 여러분 피 속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종류 있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 중에. 그지? 그 세 개 중에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는 누구 있을까? 혈액세포 중에 적혈구랑 백혈구랑 혈소판 셋 중에 무엇을 이용하여 그 세포의 핵 속에 있는 핵 속의 염색체를 스탑을 시켜서 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 중기대로 수합을 시켜야지만 가운데 모든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어 있으니 관찰하기 딱 좋잖아. 그치? 그래서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 셋 중에 어떠한 혈액세포를 쓸까? 핵이 있는 세포를 쓸 수 있겠지. 세 개의 혈액세포 중에 유일하게 핵을 갖고 있는 세포 누구일까요? 월곡 중학교 2학년 친구가 거기가 시험 보는데 그걸 틀려갖고 왔어. 써보려면. 그래서 2점이 나갔어. 98점을 맞아갖고 왔거든. 너희 후배다. 이씨, 개무식이가 100점을 맞을 수 있었네. 자, 그렇다면 오빠 셋 중에 핵을 가지고 있는 혈액세포는 누구일까요? 적혈구? 그놈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땡, 너도 2점 나갔어.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혈소판도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요. 오늘 찍고 갔습니다. 백혈구만 유일하게 핵이 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김사액 들어봤죠? 김사액, 감자액이 아니고 김사액으로 염색되는 게 백혈구예요. 기억하세요. 오빠는 안 까먹었다. 백혈구를 이용합니다. 적혈구 핵 없어요. 왜냐면 적혈구에 산소만 단백질 겁나 뒤지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핵 자리에 핵이 빠지고 헤모글로빈이 겁나 뒤지게 많이 자리 잡아서 산소만 역할을 많이 해야 되거든. 목이 메어버렸어. 그놈도 틀렸네. 맞아, 틀렸네. 그래서 백혈구 그 혈액세포 중 백혈구를 추출해서 세포 근육 중기대로 스탑시켜서 핵형을 보는 거야. 적혈구 아니야. 적혈구 핵 없어. 혈소판도 크게 작아서 핵 없어. 꼭 기억해.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와. 꼭 기억해. 그래서 종이 쳤죠. 우리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개념은 다 설명한 거야. 얘 빼고. 지금 염색체 설명했죠? 염색 분제 설명해버렸잖아. 그 다음에 핵형이랑 핵상도 설명해버렸잖아. 우리 이제 문제를 들어가려고. 그죠? 그 미친 듯이 내가 지금 다 발라버렸어. 개념을. 그리고 한 가지 유전체만 남았어요. 유전체. 자, 유전체 가자. 살짝만 설명하고 갈게. 156쪽에 유전체.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여러 분자의 DNA 집합 전체. 네, 그러니까 개체 속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있겠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다 갖고 있을 거니까. 물론 그 세포는 하나지만 세포의 핵 내부에 유전자 정보는 수억 개, 수십억 개, 수조 개가 있을 거라고. 그 유전자의 총합을 유전체라고 해. 개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 정보의 총합을. 그래서 그걸 유전체라고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좀 잡아드렸으니 미안해, 나는 쉴 건데 여러분 158쪽 간단한 가로넣기는 하고 있어요. 158쪽 하면서 시작. 자, 여러분이 지금 158쪽을 좀 푸셨을 건데 막힌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막혔다면 답을 한번 불러볼게요. 그죠? 자, 두고 여러분에게 풀 시간 주고 문제풀 갈게요. 자, 당연히 1번의 기억은 염색 분체겠죠. 그리고 2번 동원체, 모가지 쪼여진 부분 동원체, 디귿은 염색체, 그죠? 자, 4번은 이제 리을이 뉴클레오솜. 그다음에 미음은 히스톤 단백질, 맞죠? 그래서 전체 그림이 저기 유전자 AP 저 끝에서부터 완전히 돌돌돌 말려지기 전까지의 모습은 염색사고 나비 모양 구조처럼 만들어진 건 염색체더라. 그리고 염색체는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지더라. 자, 2번 갈게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동일한 형태를 결정하는 자, 대립 유전자가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립 유전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형태를 결정하는 둥근 원두가 있는데 그 둥근 원두의 유전자형이 대문자 R, 소문자 R이더라. 오케이? 그러면 하나는 아빠한테 소문자 R을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대문자 R을 받은 거거든.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에 모양에 관련된 하나의 형질에 비교 관계 있는 형질. 얘가 만약 순정으로 대문자 R을 받았다. 엄마하고 아빠가 똑같이 대문자를 똑같이 줬다 해도, 그지? 대문자 R의 대립 유전자는 무조건 소문자 R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 오케이? 비교 관계에 해당하는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은 한 형질에 대한 서로 같든 서로 다르든 얘도 대립 유전자, 얘도 대립 유전자.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무조건 얘의 대립 유전자는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 순정일 경우에 대문자도 너가 너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대립 유전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부계로부터 모계로부터 각각 받은 그런 대립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대립 유전자 맞고 설명했고요. 체세포에는 22쌍의 상염색체, 한 쌍의 성염색체. 이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자, 그다음에 남자 XY, 여자 XX. 그리고 이 사람의 성별은 XY니까 남자. 그다음에 A와 B는 상동염색체 되겠죠. 자, 그다음 상동상 성염색체 되겠죠. 자, 4번 갈게요. 너무 빠른가? 괜찮지? 자, 핵형은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핵형, 전체적인 모양, 크기, 수 등을 비교한 외형적 특징을 염색체라 하더라. 맞죠? 자,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우린 그걸 핵상이라 하더라. 핵형 분석 시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를 이용하더라. 맞죠? 특히 혈액세포는 뭘 쓴다? 적혈구 아니다. 혈소판 아니다. 백혈구다. 자, 하나 잡았다. 다행이다. 자, 백혈구다. 백혈구의 힘만 김사액으로 염색이 되더라. 자, 사람의 체세포에는 세세포에 들어있는 상자의 체세포 속, 이게 뭔 소리야? 44개죠? 체세포 속이니까 44개. 그죠? 22쌍 하면 맞는 거고, X.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으면
핵상이 2n이다. 그죠? 상동관계로 부계와 모기로부터 각각받는 게 쌍으로 있으니까 핵상은 2n이다. 이거 표시하는 게 맞겠죠. 자, 5고요. 상동염색체가 현재 쌍으로 있네요. 그래서 2n이고 2n은 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카운트하는 거 2n은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걔는. 자, 아래 거 세포는 n이네요. 그죠? 2n이 아니죠. n이면서 n은 3이겠네. 3이겠네. 그리고 당연히 생식세포입니다. 제1감수분열, 제2감수분열까지 끝난 그림이 22번 그림이에요. 자, 5번 갈게요. 같은 종인 동물 2에는 8인 1과 2의 세포 가부터 다. 그러니까 동물 1이 있고 동물 2가 있대. 그지? 근데 종은 같대. 종이 같다는 건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핵형이 유사한 거야. 성염색체는 이제 딱 똑같은 종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자,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있죠? 너네도 사람이라는 종이잖아. 고양이라는 종은 아니니까, 개라는 종은 아니니까. 근데 남성은 성염색체 XY를 갖고 있고 여성은 XX를 갖고 있으니까 상염색체까지는 전체적인 크기와 외형이 유사해. 근데 성염색체가 다르겠잖아. XY, XX. 그래서 같은 종이더라도 핵형은 성별에 따라 달라. 오케이? 그래서 상염색체만 포함한 핵형이 똑같다. 그럼 종은 똑같은데 XY의 차이, XX의 차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성별은 다를 수 있다. 종 같더라도. 그래서 놓고 보시면 자, 당연히 기억은 A의 대립유전자니까 대문자 A의 대립유전자니까 처음에 얼핏 아는 친구들은 소문자 A를 선택해요. 근데 소문자 A가 맞나요? 아니죠? 왜요? 대문자 A가 그대로 카피돼서 여기 있는 형태에서 대문자 R이 그대로 카피돼서 얘의 염색 분체 사이가 대문자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문자 A였다면 여기가 대문자 E, 소문자 R이었다면 여기가 소문자 R인 것처럼 소문자 E였다면 소문자 E여야 되지. 그래서 그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돼? 대문자 A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X, 소문자 A가 X. 그리고 자 지금 가는 두 개. 자 동원체 위치로 똑같은 상동사이드, 상동염색체들 관계를 찾으면 돼. 동원체 포지션과 전체적인 크기로. 그래서 맨 오른쪽 위 긴 거 흰색들이 두 개씩 2n, 2n, 2n으로 있는데 뭐가 조그마한 크기에 해당하는 것과 좀 크기가 다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X, Y를 가지고 있네요. 남자 거네요. 그쵸? 나머지 둘은 상염색체로 크기가 똑같은데 동원체 위치 포지션도 똑같은데 저기 오른쪽 아래쪽에 살짝 크기가 작은 놈하고 그죠?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놈하고 그죠? X, Y처럼 크기가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남자 거 같아. 그리고 나가 있고 다가 있는데 가 거의 EN의 모습이 다 거의 N 모습으로 있다라고 찾아냈나요? 그래서 가세포의 생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다이고요. 오케이? 가로부터 나는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핵형이 다르지 않네요. 자, 2에는 하나, 둘, 셋, 넷, 둘, 2, 4, 6에 8에 그죠? 똑같이 2에는 8이고 얘는 3대 그죠? 같은 종이니까 얘는 4고 그림에서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종은 아니고 가에서 N 모습으로 X만 가지고 있는 나가 만들어진 거고 가에서 예를 들어서 Y를 가지고 있는 N 상태의 모습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단해보면 가는 1번의 세포냐 1번의 세포냐 핵형을 주지 않았죠. 1은 XX를 줬죠. 자, 원의 성염색체는 XX로 보니까 여자애. 그지? 그럼 가는 여자 세포가 아니잖아. XY니까. 그래서 X가 되겠죠. 아니야. 그지? 맞죠? XY를 갖고 있으니까. 나와 나의 핵상은 N인지 2N인지 보는 건데 나도 N이고 다도 N이잖아. 그럼 맞네요. 맞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풀어봐야 돼. 어떤 문제 풀어볼 거냐? 자, 바로 고난이도 가는 건 좀 오바야. 내일은 우리가 조금 이 단원까지를 갈 건데 숙제를 좀 해줄 거고 159랑 159부터 지금 내신 합평 대비 문제 까지 갈 수 있을까? 163까지 한번 가볼까? 네, 163까지 한번 가봅시다. 근데 시간 안에 다 못 풀 것 같아서 안에 다 못 풀면 163쪽까지 숙제예요. 자, 일단 해봅시다. 159부터 161까지 제가 한 15분 정도를 카운팅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막힐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해주면 간혹 가다가 원래 EN인 게 맞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생세포가 비정상적인 생세포가 수정에 참여해서 비정상적인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가 한 개씩 더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다 1번도 2개, 2번도 2개, 3번도 2개여야 되는 게 맞는데 21번의 염색체가
3개인 경우가 있어. 오케이? 또는 어떤 사람은 자 18번이구나. 성염색체 중에 남자인데 외관상 남자인데 X염색체 하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상염색체 다 정상적으로 2개씩 있는데 또 외관상 여자인데 상염색체 정상적으로 다 있는데 22번까지 정상적으로 다 있는데 X염색체 하나만 있고 23번째 X염색체 하나가 없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증후군들이 있는데 문제 풀 때 간혹 나오니까 여자이면서 다운 증후군일 수 있고 남자이면서 다운 증후군일 수 있어.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이게 다운 증후군이야. 자, 다운 증후군은 여러분이 가다가 이제 구글링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검색해보면 외관상 여자든 남자든 전형적인 어떤 외형 모습을 보이고 지적장애나 선천적으로 좀 타고 태어납니다. 다운 증후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남자로 취급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염색체 하나 더 있는 거. 그 다음에 X염색체를 하나를 덜 갖고 있는 거. X0라고 하죠. 성염색체가 하나가 없어요. 터너 증후군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뿅. 문제 더 풀어봐요. 문제 풀 때, 핵형문성 문제 풀 때 나오니까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할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미안해. 우리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돼가서. 자, 봐봐. 아직 덜 풀었을 거야. 다 못 풀었을 거야. 근데 이제 일단은 시간을 좀 압박하면서 그래도 여기 163초까지는 해보자 라고 했고 우리 15분 시간 카운팅한 건 좀 지나긴 했거든. 그래서 실제는 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눈에 익혀져서 금방 푸는 형태의 유형이긴 해. 근데 이제 이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뽑아서 줄게. 근데 이제 이번 주는 복사기 이슈가 있어서 못 줄 수도 있어. 갑자기 토너가 원래 토너를 넣어놓고 가시는데 복사기 관리해주시는 사장님이 까먹으시고 토너가 없어서 쉽게 나와서 다음번에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해볼 수 있도록 과제를 좀 줄 거고 일단 오늘은 답을 좀 불러줘 볼게. 불러줄 건데 다는 163초까지 못 풀어. 왜냐면 다 안 풀었으니까. 못 풀었으니까. 내일까지 163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일 거야. 오케이? 163초까지. 그리고 몇 가지 오늘도 문제 중에 내가 생각하도록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팁처럼 좀 인지를 하셔야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도 몇 가지를 같이 내일 풀어줄 거니까 일단은 쉬울 거라 159쪽하고 160쪽까지는 그래도 쓸 거거든? 이제 코피 터져가지고 잠깐 비운 친구 빼고는 160쪽까지는 풀었을 것 같아서 160쪽까지는 답을 한번 불러볼게. 한 장은 일단 1번에 4번 M01에 4번 자 M02에 5번 자 그 다음에 3번에 4번 네 그 다음에 4번에 5번 네 자 틀리고 이제 틀렸다 그러면 물어봐야 될 것들 체크해서 물어봐야 돼. 그 다음 5번에 2번 네 6번에 3번 네 7번에 3번 네 8번에 4번 네 함정들이 있어요. 함정들이. 그래서 고쳐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가시면 돼. 자, 어디가 함정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5번과 6번과 7번에서는 염색 분체 개념하고 염색체 수 개념을 잘 인지를 할 수 있냐 이게 함정이야. 오케이? 염색 분체는 이렇게 생긴 얘 하나하나 염색 분체로 취급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염색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총 상염색체 염색 분체 수는 몇 개야? 44개가 염색체고 그것의 염색 분체 수는 총 88개가 염색 분체 수잖아. 88개가 염색 분체 수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에서 관찰되는 X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 수를 물어봤잖아.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클라인펠터거든. 맞죠? XXY니까. 그러면 X염색체가 몇 개 있어? 이거 하나를 염색체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X염색체 하나,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로. 그치? 그러면 X염색체는 2개 있고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1번부터 22번까지 총 44개는 정상적으로 있으니까 상염색체 염색 분체 수를 카운팅하면 얼마나 88개가 약분하면 44개가 맞는 겨. 이 염색 분체의 개념하고 염색체의 키워드를 안 헷갈리게 잘 집어넣고 분모로 계산하면 수월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운과 터너 주어문의 개념까지 좀 잡아드렸으면 혹시 여러분이 좀 뭔가를 다시 분석해봐도 얘가 왜 틀렸는지를 오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물어. 확 물어. 나한테 꽉 물어봐.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걸 단단히 만들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내일 163쪽까지 풀어오시는 게 과제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몇 가지 유형의 문제를 좀 더 풀고 또 그 다음 버전의 유형으로 문제로 가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혹시 물어보고 가도 돼요. 오빠는 빨리 가야 되겠다. 커피숍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괜찮니? 혹시 걸리는 거 있니? 윤? 괜찮아? 다음 중에 어. 뭐 있어요? 다음 주목이 뭐냐면 21번 염색체를 3개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노산인 경우에 많이 그런 게 있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노산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원인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N개짜리 염색체 수를 줘야 돼요. 23개 그죠? 여기도 23개. 그러니까 1번에 하나 2번에 하나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엄마 쪽이지 아빠 쪽이지 모르겠지만 21번 염색체를 N+1로 2개를 주고 한쪽은 N개로 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수정이 잘 안 돼야 되고 수정을 했다 하더라도 체세포 분할이 잘 안 돼야 되는데 21번의 크기, 염색체 크기가 좀 작거든. 그래서 걔가 계속 염색체 수가 3개인 채로 계속 체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완전한 독립적인 성체가 돼서 태어난 거지. 근데 거기 안에는 유전자의 어떤 발현이 정상적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천적으로 어떤 장기 기형이나 이런 걸 좀 갖고 태어나서 오래 못 산대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약간씩 했다 하더라도 40세 이상까지 정도쯤 40대 오래 살아봤자 40대나 50대 정도까지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다음 주목은 염색체 그러니까 상염색체 수 이상 21번이 3개인 거. 클라인펠턴 X 염색체를 2개 갖고 있는 외관상 남성인데 1차 생식기를 갖고 태어나거든. 근데 이제 더 점진적인 남성화가 되기는 어려워. 불임이야. 터너도 외관상 여성이야. X제로. 오케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불임이야. 정상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생산하지 못한 그런 형태고 이게 애정교육 과정에서는 그게 있었어. 얘가 왜 어떻게 해서 염색체 수가 유전병이 이렇게 돼서 태어나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인 생식과 유전 단원에서 더 디테일하게 배워. 자 여기까지. 됐죠? 괜찮아요? 또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할만합니까? 괜찮아요? 퇴근합시다. 퇴근 163초까지 숙제예요.